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돈을 벌고, 쓰고, 아끼고 또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돈을 원하지? 돈이 많아지면 나는 행복해질까? 돈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돈의 철학이라는 작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입니다. 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돈은 처음부터 지폐나 동전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필요한 걸 서로 바꿨습니다.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기를 가진 사람과 물물 교환을 했죠. 하지만 교환이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었어요. 나는 쌀이 있는데 상대는 내가 필요한 고기를 안 가지고 있다면 교환은 복잡해졌고 결국 사람들은 가치를 대신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었죠.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 소금, 금, 은처럼 눈에 보이고 희소한 것들이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의 종이돈, 카드, 모바일 머니로 진화한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매개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일 뿐이고 숫자일 뿐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 종이에, 그 숫자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바라본 돈. 고대 철학자들은 돈에 대해 꽤 단호했어요. 플라톤은 돈에 집착하는 삶은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목표로 삼게 될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들은 경고한 거예요. 쉽게 말해, 돈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 같은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니까 필요하긴 한데 기름을 마시려고 차를 타진 않잖아요. 우리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차를 타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이지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돈을 원할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차례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돈을 원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돈은 우리의 자유를 넓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있을 때 안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돈이 없을까봐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커질 수 있거든요. 욕심은 언제나 더 많은 걸 원하게 만들고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바빠지고 지치고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되죠. 돈을 줬다가 어느새 삶을 놓치는 겁니다. 돈은 좋은가, 나쁜가? 가끔 우리는 돈을 나쁘게 보기도 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어? 돈 앞에선 친구도 적이 돼?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돈은 그저 중립적인 도구예요. 칼처럼요. 칼은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돈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 이쯤에서 우리가 함께 정리해볼 수 있어요.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돈을 무시하지도 말아요.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며 살고 있고 그 돈을 통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요. 돈이 당신을 위한 것이지 당신이 돈을 위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이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심리와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가 왜 돈 앞에서 불안해지고 왜 때론 돈이 많아도 허전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2부 돈과 인간의 심리, 우리 마음속의 돈 이야기. 우리는 지금 돈이라는 주제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숙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돈에 대한 심리를 들여다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땐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가 생기죠. 하지만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세상이 불안해지고 내 존재 자체가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돈과 자존감. 누군가 말했죠. 나는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 외롭고 작아져. 맞는 말이에요. 돈은 우리의 자존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면 괜히 위축되고, 돈을 많이 벌면 뿌듯하고, 적게 벌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버는 돈이 내 존재의 전부일까? 내가 가진 돈으로 내 가치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돈 이상의 존재예요. 사람을 웃게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더 벌어야 해. 그래야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져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죠. 소비는 감정이다. 또 한 가지, 우리 심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소비.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감정을 사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분이 울적할 때 멋진 옷 하나, 맛있는 음식 하나로 기분을 풀어본 적 있으시죠? 그 순간은 분명 행복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필요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나쁠 때는 보상 소비, 기분이 좋을 때는 축하 소비. 결국 돈은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 감정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돼요. 돈과 불안의 관계. 불안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앞에서 우리는 종종 실수해요. 덜컥 빚을 지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거나, 지금 중요한 걸 포기하고 미래만 걱정하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안정이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을 왜 벌고 있을까? 돈이 많아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돈이 없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질문의 답은 당신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하고 없을 때는 불행하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이해하고 그 돈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연료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다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돈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 말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당신의 진심은 그대로고, 당신의 사랑도 온기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말고 돈 때문에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천천히 따뜻하게 걸어가면 돼요. 다음 3부에서는 돈과 도덕, 돈과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정의로운 부자란 가능할까?
돈을 벌면서도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3부 돈의 윤리 정의로운 부자란 가능한가? 우리는 지금 돈이라는 주제를 따라 삶의 가장 깊은 질문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조금 진지합니다. 바로 돈과 윤리, 그리고 정의로운 부자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돈과 도덕, 어울릴 수 있을까? 어릴 적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착하게 살면 못 벌고 돈 버는 사람은 다 뭔가 수상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돈과 도덕은 같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요. 마치 돈을 많이 벌면 욕심이 많고 돈을 적게 벌면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건 과연 옳은 걸까요? 사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부자가 되면 변할까? 사람은 돈을 가지면 변한다. 이 말 흔히 듣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고 해요.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드러나는 거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남을 배려하고 나누는 사람은 돈이 많아져도 더 많이 나누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그 이기심이 더 커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렌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전에 내 마음부터 잘 다듬는 게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나를 잃지 않도록 내 중심을 단단히 세워야 해요. 정의로운 부자, 가능할까?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정의로운 부자는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왠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끼죠. 그게 바로 돈이 선하게 쓰일 수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부자인 건 맞지만 그들이 존경받는 사람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돈의 윤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는가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쓰겠다. 내 돈인데 왜 남 눈치를 봐야 해?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에요. 내가 번 돈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누리는 풍요가 누군가에게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작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윤리 있는 소비의 시작이에요. 가끔은 내가 가진 돈 중 아주 작은 일부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보세요. 그게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조용한 기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은 당신의 마음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때예요. 나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돈이 많아서 남의 부러움을 사는 부자? 아니면 돈이 적당하더라도 나를 지키는 부자? 세상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쓰는 사람. 우리는 꼭 첫 번째 부자만 꿈꿀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이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인 거죠. 마무리하며, 돈은 삶의 큰 부분이지만 그 자체가 삶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나눔, 책임, 배려, 그리고 윤리. 정의로운 부자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돈을 버는 방식과 쓰는 태도 속에서 사람의 향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당신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제 돈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며 행복과 돈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려 해요. 과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려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부돈과 행복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돈이라는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 행복과 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자주 놓치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돈만 많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고민이 없겠지. 행복해지려면 우선 돈부터 있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돈은 분명히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고,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진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의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고급 식당에서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밥 한 끼의 감동은 따로예요. 돈으로 명품 옷은 입을 수 있지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행복은 사실 대부분 돈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걱정 없이 웃는 시간,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순간. 이런 것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들이에요.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자신의 하루를 충분히 감사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늘 불안과 허전함 속에 살아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음의 차이예요.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서 시작돼요. 같은 하루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더 많이 느끼고, 비교하는 마음에 갇힌 사람은 끝없는 부족함만 느끼게 되죠. 돈에 지지 않고 돈을 이기는 법. 이제는 돈을 무조건 욕하거나 또 무조건 숭배하지도 말고 그저 도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돈이 없다고 자책하지 말고, 돈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가진 돈만큼의 삶에 감사하면서 내가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 위에 서는 법이에요. 우리가 돈보다 큰 사람이 되면 돈은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돈보다 작아지면 돈은 우리를 지배하는 족쇄가 돼요.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에게 진짜 부자란 누구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집과 차를 가진 사람?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푼 두 푼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진 만큼 베풀고 받은 만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인 거죠. 마무리하며 삶의 중심에 돈이 아닌 사람을 놓기. 우리는 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에요. 돈이 주는 안정, 돈이 만들어주는 기회, 그리고 돈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 결국 돈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돈이 삶의 중심에 놓이면 모든 관계가 계산이 되고 삶이 피곤해져요. 하지만 사람을 중심에 놓으면 돈은 그저 흘러가는 자원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따뜻하고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졌던 주제지만 조금씩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니 결국 이 이야기의 중심도 사람이고 마음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돈을 잘 벌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가꾸고, 돈을 잘 쓰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